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감 8일 동안 오늘까지 4일을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관련한 질의 이어갑니다. 10월 18일 기준으로 14만 건의 오류가 발생했고요. 처리되지 않은 오류가 7만 5천 개, 그리고 아직도 평균 매일 5천 개 가량의 오류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요. 10월 18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 상황에도 행복이음 처리율 8%, 희망이음 6%, 오류를 잡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각지 못한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대처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관님, 네. 10월 달까지 정상화 약속하셨어요. 그 확신 변함 없으신가요? 제가 청문회 때 말씀드린 10월 내 시스템은 정기급여 8월 달에 정기급여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건데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100%의 오류 개선이 10월까지 가능한 건가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오류로 인해서 LH 임대주택 당첨자가 연기된 단지가 무려 125개, 취약계층 1만 6천 명이 현재 임대주택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보실까요? 어제 캡처한 건데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이 지연되면서 어제 기준으로 5만 명의 학생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대한민국의 복지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현장인 것이죠. 장관은 개통 전에 차관으로서 수수방관 방치하다가 개통 이후에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거는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결됐다라는 거짓 보도자료, 언론 플레이. 이거 보건복지부의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장관님? 이거 설명자료 사실 아니면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 주세요. 저 설명 자료는 그때 해당 보도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저의 문제의식은 이 보도 설명 자료가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국민의 그런 사기를 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매우 속상합니다. 현장 공무원들이나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장관님? 네, 매일 그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공무원 노조에서 성명서 발표했죠. 30만 명 가량의 노조입니다. 네. 장관님, 지금처럼 생존권 위협받는 수급자들의 목소리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신 거예요? 저희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해결책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일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카카오 서비스 중단됐을 때 민간기업 향해서 질책의 목소리 높였잖아요. 근데 정작 국민의 예산 들여서 이런 복지 시스템 엄청난 오류에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십니다. 사과조차 안 하고 계세요.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 말로만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힘없는 소시민 목소리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전달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정책 자료집을 오늘 발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런 보여주기 땜빵식 해결이 아닌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피해 보상, 소급 적용 약속하신 만큼 장관님 철저히 이행하실 거죠? 네, 소급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손해가 보신 그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1월 달에도 오류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관님, 그 식약처나 질병관리청 직원들이 일양약품, 한의약품, 셀트리온 이런 제약회사 주식 소유해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마 그 이해충돌방지법이나 그다음에 복무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면 제약회사 바이오헬스 주식 소유해도 된다라고 저희한테는 들리는데 그런 말씀이신가요? 식약처 인허가 승인이나 아니면 질병관리청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데 본인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죠. 예, 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로서 당연히 소유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합니다. 21년 기준으로 식약처 소속 이해 충돌되는 주식 보유한 직원이 20명이에요. 그 중에 공무원이 9명인데 의약품 정책과 소속 직원이
회사의 650주,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정책과 소속, 업무와 관련된 주식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식회사를 언급하면 할수록 주식이 자꾸만 올라갔고 감히 언급하기가 두렵습니다. 처장님, 21년 자료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전 자료들은 파기하셨어요. 이게 해당 자료가 파기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목적으로 파기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그동안은 개인정보법을 근거하여서 파기하였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난 수십 년간 식약처 공무원들의 근무 행태를 보기 위해서라도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파기했는지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 공무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공개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 마인드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인허가 승인에 관여하는 식약처 공무원들은 바이오, 제약, 주식 보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30년 동안 임용 전 매수라는 이유로 계속 식약처 보유하고 있었던 직원도 있어요. 지금은 고위직일 겁니다. 그러면서 인허가 승인을 한 겁니까? 정말 국민들이 깜짝 놀랄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여러 국민들, 그리고 정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해 충돌 방지법이 있지만 아직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식약처나 질병관리청, 이런 주식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답변 주시죠. 네, 식약처나 질병청뿐만 아니라 정부 전반에 걸쳐갖고 이해 충돌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강화를 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 이야기하면서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아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제대로 개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